자, 채용 트렌드 다섯 번째는요, 채용 시기의 변화, 채용 방식의 변화, 공채의 종말,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채용 시기의 변화입니다. 저는 87학번인데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공채라는 것은 뭐 2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10월이나 11월, 12월이 되어야지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죠. 요즘처럼 뭐 코스모스 졸업이라는 게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요. 공채가 딱 집중적으로 대기업 공채가 끝나고, 그 다음 중견기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나머지 사람들을 채용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상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채용 방식이 대규모 채용에서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금도 뭐 우리가 수능에서 수시 정시가 있듯이 이렇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시와 이제 공채가 있었다라면 이제 수시로 이제 나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려 79%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채 종말인데요. 이런 공채 종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들은 인력들이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대규모로 이렇게 인력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에는 계속해서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물망처럼 무조건 이제 뽑아보고 부서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한 인재들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신입직 시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클수록 신입직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끌어갔었죠. 그리고 국가에서 또 국민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올해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요,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신입직을 이렇게 채용했다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젠 경력직 채용 중심 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 중심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직 과거의 시장에서는 일본이나 뭐 한국처럼 쭉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갔었던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직을 하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다 나가버려? 이렇게 아마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경력직 중심 채용이라는 것은 이직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더 나은 일자를 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게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관용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조직 내에서 직무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라면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조금 볼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2017년도에 이제 공채라는 것을 없애버렸죠. 실제로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 후속 기업들도 또 국민의 눈치와 국가의 눈치를 보다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공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채를 벗어 던지고 있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공채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룹사 채용을 했었죠. 예전에는 뭐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그룹사를 해서 했었다면 지금 이제 계열사별 여전히 공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채용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직무 중심 채용 방식으로 변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NCS라는 제도를 만들고 직무 능력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직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기업 위주로 NCS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 사기업들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직무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12,000개 정도의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직무를 조금 더 체계화한다라는 작업에서는 조금 도입이나 응용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학벌이나 지역을 보지 않겠다. 편견을 없애는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적합성이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성적이나 스펙을 뛰어넘어서 채용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 대기업들은 그런 NCS 제도를 다 도입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가 순수한 의도로 제작을 하긴 했었지만요. NCS라는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NCS도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긴 한데요. 기업들은 이미 그 이전에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에서는 2014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LG에서도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겠다, 이런 것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소위 조직 내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뛰어난 인재들과 소위 말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뒤처지지만 열정이 있고 직무 능력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한번 뽑아본 거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성과를 누가 더 많이 내는가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이런 사례를 보고 기업들이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